하겠습니다. 네, 신풍님 후원해 주셨네요.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경무님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신풍님, 저는 의형제 발언했을 때 유동규가 도원결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동규가 아주 삼국지를 쓰더군요. 오늘 이 얘기도 나왔어. 의형제 맺었다면서요? 아니요? 50 넘어서 무슨 의형제야. 나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내가 원래 좀 친해지면 형 동생 하긴 하는데 의형제 뭐 그런 거 해서 뭐합니까? 나이 50 넘어서? 라고 하는데 야 진짜 빵 터지지만요. 나이 50 넘어서 그런 거 해서 뭐합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좀 굵게 얘기했습니다만 만배형은 약간 저 서울 경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긋나긋해요. 말을 하면서 아유 그런 걸 왜 합니까? 이런데 50 넘어서 이런데 야 정말 폭소가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러면 첫 번째 준비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만배의 폭탄 증언, 나무기 부탁했다. 형, 친술 좀 맞춰줘. 동생들 힘들어. 입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김만배 증인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야, 근데 참 저는 이 김만배라는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참 잘 알던 사람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딱 쓰는데 그 참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간 것도 아닌데 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수의 입고 있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울컥 이렇게 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내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김만배한테 그런 마음이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 친한 척은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뭘 돈 한 푼을 주기로 했어. 그 많이 준다 용돈을 한 푼 주기로 했어. 난 한 번도 용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맨날 말은 많이 했지. 너 용진아 너 저 골프 칠 줄 아냐? 그 골프 좀 배워라. 형은 주말에 5탕을 뛴다. 네가 좀 와서 도와줘 그러면 좋지 않냐? 그래서 네 이래놓고 내가 안 갔거든요. 그 다음에 형 사업 좀 도와줄래? 형이랑 사업 같이 할래? 네 말씀만 하세요 이래놓고 안 갔거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만배형한테 얻어먹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짠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파이낸셜 뉴스 있을 때 그 기자단 그 대법원 진입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는데 그 번번이 무산시킨 분이 이 양반이야.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서운한 것도 많아 나는 이 양반한테. 근데 왜 갑자기 수의 입은 모습을 보니까 울컥합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눈이 딱 마주치는데 진짜 그냥 얼굴이 그냥 갑자기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확 찡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막 나 울상이 돼버리더라고요. 보면서 야, 저 오만 생각이 다 듭디다. 여하튼 오늘 김만배 증인은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사건, 이른바 이재명 경선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20억 경선자금을 과연 주었느냐,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유동규나 남욱, 정영학과는 지금까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도 남욱도 정영학도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만배한테 들었다 라는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과연 진위가 무엇인지 진짜 너 그런 말 한 적이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 2020년 4월 혹은 2020년 10월 혹은 2021년 2월에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한테 대선 자금으로 20억을 요구한 바 있느냐. 그래서 거절한 바 있느냐. 그 정민용이 말했던 것처럼 그 요구를 받고 막 승질내고 그랬다. 그런 게 진짜 있느냐. 요 얘기가 제일 핵심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만배형이 뭐 이재명의 재판 같은데 사건에 많이 개입해가지고 사건 아주 뭐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뭐 어쨌고 저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뭐다? 그 부분도 다 만배한테 들었다. 내가 본 게 아니라
따라서 이 김만배 증인이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말을 했다면 그게 진짜인지 사실 가짜인지 이런 부분까지 오늘 사실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증인이었던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유동규나 남욱이나 정영학,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 기존에 했던 진술들을 왕창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인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검찰은 아마 오늘 나름 칼을 갈고 덤빈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은 오늘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오늘 김만배가 한 핵심적인 증언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선 자금 20억? 나 그런 요구 받은 적 없다. 정진상이 나한테 그런 요구했다고? 정진상하고 나 그런 사이 아니야. 유동규 지분이 25%나 있다고? 천화동인 1호에? 아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거야. 근데 내가 이 비용 분담에서 남욱하고 정민용, 정영학 얘네들한테 비용 분담을 좀 떠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언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얘기는 그런 허언, 비용 많이 들었다고 막 거짓말 치는 거 나만 한 게 아니고 또 남욱도 그랬고 그 정민용도 정영학도 그랬어. 걔들도 나한테 돈을 안 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비용 부풀리고 그랬어. 그 걔네들이 말하는 비용 다 합치면 얼마인 줄 알아요? 그 천화동인 이거 합친 그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 최근 5년 동안 김용 만난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김만배의 이 혐의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사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김만배가 대법관,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을 언제 찾아갖고 하는 그런 이렇게 방문 기록 이런 걸 착 등장하고 그런 게 막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이에 대해서 김만배 증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대법관한테 어떻게 청탁을 합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될 것 같아요? 나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에서 막 따지고 들죠. 아니, 뭐 유동규가 이랬대는데 유동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았느냐. 유동규가 뭐 잘 받을 이렇게 좀 부탁도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김만배 증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도 빵 한번 터졌습니다. 아니, 동규는요,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걔는 원래 그래요. 야, 참 어떠군요. 하여튼 오늘 검찰은 김만배를 불러다 놓고 본전도 못 찾았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김만배 증인 앞에 등장했던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 박모 씨. 이 박모 씨의 이 증언에서도 검찰은 뭐 뭔가 좀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코멘트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파란날개님, 속이다 시원하다. 크크. 예. 자, 또랑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유동규도 빨리 정신 차리길. 예. 좀 빨리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죠?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했던 구체적인 증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진술이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제 그 김만배로부터 자기가 좀 자신들이 끄집어내야 되는 진술이 있는데 그게 진술이 안 나오고 김만배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기억조차 없다.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런 거 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검찰이 약간 면박을 주더라고. 야, 정말 놀랬던 게 나는 김만배, 만배형 그 수위 입은 거 보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눈물이 핑 도는데 그 양반, 와, 진짜 그 와중에도 기 하나 꺾이지 않고 할 말 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런 거 해서 뭐합니까? 이러는데 사실상 검사한테 면박을 주는 거거든요. 검사가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래요. 근데 방법이 있나?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야. 자, 그러다가 오히려 김만배가 역습을 한 방 때려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뭐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만배가. 만배형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남욱이 진술을 맞춰달라고 하더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김만배 증인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일단 재연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맨 처음에 검찰 주신문 때 빵 터뜨려가지고 한마디 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재판장이 중간에 재판장이 들어와가지고 재판장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또 따로 한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변호인이 또 반대 신문하면서 또 묻기도 하고 또 검찰이 재신문을 하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판사가 다시 또 물어보고 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반복해서 물어본 거를 종합을 한 건데요. 이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감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유동규 혹은 남욱하고 마주칠 때가 있었다. 교도관들이 안 볼 때 그때 이들하고 조용히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유동규가 극하더라. 남욱하고 정영학이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 나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제는 대장들끼리 싸우라고 해라. 여기서 말하는 대장이라는 것은 이재명과 윤석열을 말하는 거죠. 대장들끼리 싸우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윤석열. 예. 대장들끼리 싸워. 우리는 이제 그만 괴롭혀. 나 이제 그래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할 거야. 나도 떠넘겼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유동규가 그랬답니다. 유동규와 마주치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남욱을 만났대요. 그래서 남욱은 또 뭐라 그랬느냐. 나는 동규용 통해서 김용한테 돈 줬다고 했어. 6억 얼마 줬대. 형도 돈 준 거 있으면 말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다? 형이 동생들 좀 살려줘. 진술 좀 맞춰줘. 라고 했다는 겁니다. 형, 동생들 좀 살려주세요. 진술 좀 맞춰줘. 발칵 뒤집어진 거지 뭐. 진술 좀 맞춰줘? 그러면 협박을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종용을 했다는 얘기야? 검사들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번에는 남욱을 통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 우와! 이것 봐라! 자, 난리가 났겠지. 당장 검사들은 완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 김만배가 한 증언을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진술을 맞춰달라고 했다. 정영학이 그렇게 진술을 맞춰달라고 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남욱이 한 진술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동규 말을 보세요.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대장들끼리 싸우라 그래. 그래서 그냥 그냥 좀 받았다고 했어. 정영학이하고 남욱이가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나 못 견디겠어.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뭐예요? 사실상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 압박을 받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뒤집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간에 김만배의 이 진술을 뒤집어 놔야 돼. 그래서 집요하게 파묻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호승진 검사인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증인, 딱 어떤 혐의에 대해서 맞춰달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면서 딱 멘트가 그 멘트였어요? 이렇게 탁 파고듭니다. 자, 그러니까 김만배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딱 무슨 혐의라고 말하진 않았다. 그 다음에 딱 그 멘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는 게 아니라 거 봐요. 자, 그럼 아닌 거죠?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김만배가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더니 남욱이 그러더라. 동생들 좀 살려줘. 나는 진술했어. 형도 좀 그렇게 해줘. 형도 그렇게 해줘. 나는 진술했어. 형도 그렇게 해줘. 나는 돈 줬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형도 그렇게 해줘. 이 말인 거야. 이게 결국 뭔 말입니까? 진술 좀 맞춰줘. 딱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형 나는 진술했어. 돈 줬다고.
그러니까 형도 그렇게 해줘. 뭐야? 말 그대로 진술을 맞춰줘 이 말이죠. 어? 취지는 진술을 맞춰달라. 그거 맞잖아. 근데 이거를 뒤집으려고 검사들이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려고 했는데 김만배가 아니요 잠깐만요 하더니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검사들이 표정이 확 굳는 걸 내가 일순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요 이 만배형을 어떻게든 요리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쪼고 막 그랬는데 자, 이 한마디에 검찰이 갑자기 왕창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뭐 그렇겠지. 검찰 지들도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이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진술을 조작했다,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증거 조작을 위해서 검사가 직접 나섰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들을 이용해서 종용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나도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진술했으니 형도 좀 동생들 좀 살려줘. 좀 그런 형도 그렇게 해줘. 자. 진상 진짜냐? 정말 그런 말을 했냐? 변호인도 반대신문을 통해 묻습니다. 재판장도 물어봐요. 진짜 그 말 했어요? 김만배는 아주 확고하게 답해요. 남욱이 그러더라. 나는 안종범이 되겠다. 그러길래 나는 그래 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그러면서 난 돈 준 거 없어요. 난 정치에 돈 끌어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데 끌려 들어가기도 싫고요. 줄 돈도 없어요. 그때 천화동인 화천대유에 돈이 없었어요. 요렇게까지 했어. 여기서 안종범이 될 거다. 이 안종범이라는 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비서관이잖아요. 근데 안종범이 그 수첩에 일일이 이렇게 막 적잖아. 그러니까 적어 놓은 거. 그러니까 리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제공해 주겠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남욱이 나는 안종범이 될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래? 니는 네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갈란다. 나는 돈 준 적 없다. 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검사의 질문뿐만 아니라 판사의 질문,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 질문은 이 대답은 뒤집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반복해서 물었는데. 자, 물론 재판장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남욱 증인이 다시 출석을 하면 남욱한테 한번 다시 물어볼게. 라고 하더군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또 질문을 하니까 김만배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도 합니다. 남욱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단 말이냐? 재판장이 묻죠. 어떻게 대화를 하냐? 못하게 하지, 공범들끼리 대화 못하게 막지 않냐? 그러니까 교도관이 없을 때 조용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남욱이가 추가 수사를 받을 때예요. 이때가 언제다? 추가 수사를 받을 때라 하면 작년 10월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남욱이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묵비권을 했어. 그런데 점차 안 되겠더라.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법정에서 마주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 뭔가 힘들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응? 그러더니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 형. 정영학이 카톡도 뺏겼어.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규 형이 많이 힘들어해. 그래서 나는 동규 형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그럼 나도 그냥 검찰한테 협조를 해주려고 해.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검찰한테 협조를 해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돈 줬다고 말했어. 내가 준 돈 중에 일부는 동규도 떼먹고 민영이도 떼먹고 그랬더라고. 이런 얘기 했대. 형도 그래야 양형이 줄어. 잘 생각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자, 요거 얘기는
추가 수사 받을 때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아마 10월 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 초. 그 다음에 형도 그래야지 형이 줄어들어. 잘 생각해. 라고 할 때 이건 언제냐? 김만배가 작년 10월 말쯤에 못진상을 당해요. 못진상 당한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감옥에 붙잡혀 있어. 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이제 아마 이때는 아마 위독한 그런 순간이었겠죠. 위독한 순간이라 내가 어머니를 뵈러 나가야 되는데 재판은 안 끝나고 자 오늘 재판 받으러 왔고 이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나무기가 탁 와가지고 공범이 딱 와가지고 형 나 진술 다 했거든. 뭐 돈 줬다 그랬고 그 돈 일부를 동규도 떼먹고 민용이도 떼먹고 뭐 그랬대. 그러니까 형도 잘 생각해. 그래야지 양형이 줄어. 라고 했다고 해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이제 미치겠는데 나무기는 와가지고 형 검찰한테 협조해. 그래 형이 줄어. 이랬으면 뭐야. 이거 정말 야비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유도한 행위 아니에요? 이걸 진짜 검사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니면 나무기가 자발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검사들이 이런 걸 시켰다면 이 새끼는 진짜 폐륜이죠. 이런 걸 보고 폐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쯤 되면 폐륜이죠. 자, 상황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듣는데 좀 짠하더만요. 안 그래도 짠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날 나무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못진상 당한 날이란 말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마음에는 맺혔다는 얘기지. 날 참 얘도 참 뭐 분위기 파악 못하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거다 대고. 그러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세상에 거다 대고 형 진술해. 검찰한테 저기 좀 협조 좀 해봐. 꾹꾹꾹꾹 찌른다 생각해봐.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남의 불행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진술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랑님 드라마 찍었네요. 검사 정권의 비리 드라마.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 얘기 듣는데 참 씁쓸하더군요. 야, 참. 그러니까 검사들이란 게 이렇더군요. 글쎄 뭐 김만배라는 사람이 글쎄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기자가 아무래도 정보 접근이 좀 양호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고 그에 따라서 뭐 대가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유동규가 엄밀하게 말해서 비리 공무원이잖아. 성남시청에서 개발 담당을 하는 건설 관련 공무원인데 그 건설 담당 공무원이 업자하고 유착을 해서 그 이권을 넘겨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유동규도 정말 나쁜 놈이고요. 이 김만배도 결코 그 호감을 살 수 있는 뭐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굳이 이렇게 진술하라고 압박을 해야 했을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렇게 야비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그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최순실이 특검 사무실 앞에서 소리를 구락구락 지르면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하고 했던 기억나시죠? 그 말 했던 거. 문득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저거 혹시 그러면 그때 최순실도 저런 거 당했나? 그러니까 아무리 최순실이 나쁜 년이라고 해도 그 사실 인륜을 가지고 정말 인륜에 반하는 이런 걸로 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당시 최순실이 그런 얘기했어요. 손자까지 잡아놓겠다. 그렇게 협박을 한다고. 근데 그때 우리가 웃기고 있네 이랬는데 한편으로 보자면 지금 생각해보면 거꾸로 보면은 지금 검사들 하는 걸 보면 그때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특히 그 당시에도 윤석열 한동훈이잖아. 그 놈이 그 놈인데 과연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수진님, 검사들의 죄는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어떻게 묻기는요. 일단 첫째, 검사라는 직위를 박탈시켜야 되겠죠. 그게 뭐다? 검사 탄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탄핵 제도라는 건요. 원래 대통령이나 장관을 날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법관을 날리려고 만든 제도야. 이게 신분 보장이 가장 철저한 데가 어디야? 판검사들이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법관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잘 됐단 말이에요. 특히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왕의 이 권한 중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이 사법권이에요. 맨 처음에 입법권이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사법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나라들은 사법권이 먼저 국왕으로부터 떨어진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권을 국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법관의 독립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법관이 독립을 해놨는데 이 법관이 사고치면 어떡할 거야? 국회가 탄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탄핵을 해서 내쫓는 걸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 제도의 시초는 판사 검사를 날리기 위해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 장관 날리는 게 아니야, 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날리고 난 다음에 공수처에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스템은 다 갖춰놨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참 답답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좀 황당해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허허실실님